합수부는 사건 이틀 후인 10월 28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1.6 사건이 던져준 충격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야만 했다. 하지만 사건 전모에 관한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자 사건 진상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과 유언비어들이 떠돌았다.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의혹까지 더해져 민심과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특히 사건 직후부터 세간에는 김재규가 직접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시해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분명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실패하면 죽을 것이 뻔한데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전 계획이나 확실한 대책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위장성 출신인 김재규가 틀림없이 군부와 결탁되어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여겨온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했을 것이다 등등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었다. 특히 군부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승화 총장이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민심을 가라앉히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사건 전모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했다. 정부 또한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합동수사본부에 요청하고 있었다. 10월 31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시국대책회의에선 이미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모를 언제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떠도는 소문에 이름이 오른 정승화 총장도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고 육군본부 계엄군법회의에 송치하라고 계속 독촉을 해왔다. 정 총장이 발표를 독촉한 것은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사건 송치를 서두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다. 계엄사령관이 된 정 총장으로서는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계엄군법회의로 사건이 넘어와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이었다. 정 총장도 자신의 책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재규의 범행에 대한 전모 발표를 국민들이 몹시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꾸준히 나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소문이 무성하였다. 나는 속히 범행 전모를 발표하라고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장군에게 조사 독촉을 여러 차례 하였다. 나는 정 총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되 우선 11.6 사건을 직접 모의했거나 가담한 김재규, 김계원 등 8명에 대한 수사만이라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당초 11월 5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지시 때문에 하루 연기되었다. 내가 발표를 하루 미루면서까지 고심했던 사안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정승화 총장의 11.6 사건 당일의 행적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결론이 났다. 정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고려해 정 총장의 행적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호실 병력의 출동을 금지시킨 사실과 수도경비 사령관에게 청와대를 포위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은 내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발표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두 번째 문제는 정 총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 총장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 총장의 내사 사실을 공개하면 정승화 총장의 반발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현재까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정 총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도 연계되는 것이므로 수사관 사이에도 이견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해 정 총장의 경계심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문제는 대통령 만찬장에 동석했던 2 여인에 관한 일이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수 1명과 모델 1명이 그날 만찬장에 참석했었다. 훗날 2 여인의 이름은 물론 신상에 관한 사항이 언론 보도 등으로 모두 밝혀졌지만 당시만 해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실명을 밝힐 수 없었다. 그 2 여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느라 발표가 하루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물론 수사관들은 그 문제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내가 그 두 여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문에서 빼는 문제로 고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현장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인 그들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혹시라도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위해할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그때까지는 공모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자리에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칫 그분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어떻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내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 그런데 수사팀에서는 그 두 여인 문제가 사건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도 발표에서 빼버리면 현장 상황 설명이 불완전해지므로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옳은 말이었다. 그런 논의를 거쳐 결국 그 두 여인과 관련된 일들도 발표 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일절 밝히지 않았고 이름도 가명으로 처리했다. 수사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두 여인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만찬장에 있던 6사람 가운데 2사람은 이미 숨졌고 또 다른 2사람은 범인과 공모자였으니 현장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해줄 사람은 그 두 여인뿐이었다. 그들마저 살아있지 않았다면 김재규와 김계원 실장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도 그 거짓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관들은 김재규가 혹시 완전 범죄를 위해 현장 목격자인 그 두 여인을 제거할 준비를 해놓았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두 증인을 납치해 죽여버리는 일쯤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사관들은 잠시 그것이 김재규의 완전 범죄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까지 따져보기도 했다. 그 두 여인은 당시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합수부가 오랫동안 자신들을 감시했다고 원망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가 아니고 증인을 위한 보호 조치였다. 11월 6일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인 육군본부 강당에서 진행된 발표에서 합동수사본부는 12.6 사건은 주범인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으로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 6월부터 독자적 음모 계획을 갖고 있던 김재규의 단독 범행으로서 군부나 다른 조직에 관련 외세의 조정이 개입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예상대로 안과 별채에 있던 정 총장의 존재와 만찬에 참석한 두 여인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정 총장의 혐의는 계속 내사 중이었지만 이날 회견에서는 일단 부인했다. 합동수사본부가 계엄사령관의 혐의를 계속 내사하고 있다고 고지고대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정 총장 의혹 등과 관련한 민감한 얘기들이 다시 제기될까봐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기자가 두 여인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나는 기회다 싶어 여자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보안사령부로 오면 특별히 가르쳐주겠다고 농담으로 돌려 말하고는 서둘러 발표장을 빠져나왔다.